계속해서 문제 252페이지 1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합니다. 감가상각과 회계변경이죠. 1차 토픽으로는 거의 안 나오던 유형 문제인데 요거는 2차니까 2차에서 09년에 CP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보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변경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물음 1번부터 보면 6기는 전기 같네요. 전기. 6기에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2천만 원을 계상했고 7기에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죠. 회계 변경의 누징효과라고 해서 소위 이익잉여금을 2,510만 원만큼 잡았고요. 그럼 이거 단기 송금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단기에 또 감가상각비를 2,475만 9천 원만큼 더 기말에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음 2번을 보시면 6기에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4,510만 원을 계상했고 7기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죠. 요거는 오히려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줄이는 아까 제가 이론 요약에서 얘기해드렸죠. 이거는 소위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 한번 했고 단기에도 감가상각비를 2천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음 1하고 물음 2는 서로 반대 방향에 지금 하나는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꾼 거고 하나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 거죠. 서로 반대 방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음 1번부터 풀죠. 자, 1번 보시면 6기 전기의 기계장치 1월 1일에 1억에 취득했고요. 2번 보시면 회사는 2014년 7월 1일에 기계장치 부품 교체 비용, 기업회계상 수익적 지출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 1,000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는데 일단 금액 비중도 크고 하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직계상각 의제로 가는 문제죠. 그 다음에 3번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회사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 일단 그럼 5년으로 가야겠네요. 5년 0.2 또는 0.451. 그 다음에 4번 감가상각 관련된 사각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신고, 신청 및 승인은 모두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밑에 있는 물음 1번, 2번을 말하는 거겠죠? 각각의 상황이라 하면. 그리고 5번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줬는데요. 4년보다는 5년으로 0.2나 0.451을 보시면 되겠네요. 물음 1번부터 볼까요? (14년하고) (15년을) 한번 순서대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1번 회사, 2번 한도, 3번 세무조정. 회사는 얼마 잡았는가? 회사는 물음 1번은 2천만 원 잡았죠? 근데 아까 그만 보신 대로 직계상각 의제가 1,000만 원 있으니까 3천만 원 잡은 셈이고요. 한도는 이게 정률이었나요?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나요? 정률법 한도는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에 직상의제 1,000만 원. 거꾸로네요.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뀐 게 물음 1번이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곱하기 0.2 그러면 2,200만 원 나오나요? 2,200만 원. 그러면 송금불산입에 800을 했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물음 1번 보면 7기의 정률법으로 바꿨습니다. 정률법. 그리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라고 해서 이익잉여금 2,510만 원 잡았는데 우리는 이것도 뭘로 보기로 했죠? 이것도 감비로 보기로 했죠? 회사. 그러면 2,510만 원도 감비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단기말 진짜 한 것이 24759가 있어요. 두 개 더하면 4,900 나오나요? 4,908, 49,85990. 맞죠? 자, 두 번째, 한도. 한도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미상각잔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미상각잔액. 미상각잔액. 그러면 100에 미상각잔액이니까 아까 금방 그 100에 아까 전기까지 감가상각했던 게 얼마가 있어요? 전기까지 감가상각한 게 2천이 있죠? 2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직상의제로 송금불산입으로 한도초가 당했던 게 있고요. 여기에 0.451, 0.451 곱해야죠. 기업회계에서는 4년으로 줄었다고 해서 0.528 곱할지 몰라도 우리는 0.451 곱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39968, 39688이 나오네요.
또 한도 초과네요. 한도 초과는 딱 얼마 나오냐면 10171-900, 10171 49859, 이게 45가 아니라 49네요. 49859니까 한도 초과는 딱 1000만 원 정도 나오는군요. 한도 초과 10171-900, 10171-900의 유보가 나옵니다. 자, 물음 2번 풀어보죠. 물음 2번. 물음 2번은 1번 2014년의 정율법이었습니다. 회사, 한도, 세무조정. 회사는 잡은 건 똑같겠죠? 3천만 원 똑같이 잡았어요. 정율법 한도는 100에서 없고 요거 있고 곱하기 0.451, 그러면 49610, 이것도 이게 3천이 아니군요. 정율법은 4,510만원 잡았다고 했고 1,000만원 더해야 하니까 5.1M인 거죠. 맞죠? 그럼 한도 초과가 얼마예요? 500만원대 나오네요. 한도 초과. 한도 초과는 549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2번도 바뀌어요. 정율법에서 정율법으로 바뀌면 얘는 페이지 253페이지 물음 2번에 제일 위에 있는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2,510만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 줄이고 회계변경의 누계효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잡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부인돼 버리죠. 즉 다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원상복귀 시켜야 하니까 입금불산입에 마이너스로 합니다. 이거부터 해주셔야 돼요. 입금불산입에 감누, 그리고 이중조정으로 입금산입에 이익잉여금, 이거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계상부터 이제 계산해 나가는 거죠. 회사 계상은 물음 2번 보니까 감가상각비 2천만원 잡았네요. 이거 말고 없네요. 그 다음에 미상학잔액 구해볼까요? 미상학잔액이 아까 1억이었죠. 1억에서 지금 감가상각 1억에서 감가상각 4,510만원 했다고 믿고 있지만 한도 초과가 549만원이죠. 요거에 이제 바뀐 방법이 물음 2번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했으니까 0.2 곱하면 되겠네요. 얼마 나오냐면 12078. 그러면 한도 초과인가요? 한도 초과가 약 700만원 나오거든요. 7922.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그러니까 접하기 쉽지 않은 문제니까 이 문제는 잘 복습하시면서 회계변경 나오면 문제를 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IFRS 신고조정 특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11년 정도가 이슈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 문제가 몇 년이죠? 11년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한번 저는 안 풀어드릴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258페이지에 12번 문제입니다. 양도자산의 시부인 조정, CTA 2010년 기출문제죠.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법인 중소기업이 아님의 주 ABC의 10기 단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고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9기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회사는 전기까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 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무신고가 계속 나오죠. 비품의 기준 내용 연수는 5년이다라고 해서 일단 5년 정률법으로 가시겠습니다. 1번 보면 기초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은 5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만원, 상각부인액은 400만원이다. 정률법 공식 쓰라고 쭉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기초의 상각부인액 중 1,100만원을 환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2015년 9월 20일에 취득가액 중 1,500만원에 해당할 비품을 양도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단기의 비용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600만원이며 이 중 300만원은 2015년 9월 20일에 양도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300만 원 부분은 빼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상각률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2년, 3년, 4년, 5년에서 쭉 줬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별도의 무신고고 비품이니까 5년의 정률법으로 가정을 해야겠네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입하고 2월 이익임 증가로 처리한 2번부터 세무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환입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에 못 잡은 것을 올해 더 잡는 건 돼요. 근데 작년에 많이 잡은 것을 취소하는 환입 자체는 우리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부터 세무조정 해줘야죠. 환입했으면 다시 감룰을 늘려요. 100만원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더 해주세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환입한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유보 시켜주세요. 환입이 안 돼요. 환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었죠. 비품을 양도했대요. 지금 1,500만원에 해당하는 비품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400만원 유보 넘어온 것 중에 100만원이 사라졌죠. 곱하기 총 1,500에 해당하는 거 얼마짜리인데요? 취득가액이 5천짜리죠? 그러면 30%죠? 300만원에 30%니까 90만원. 자, 반대 조정으로 없어집니다. 뭐였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비품이었어요? 비품.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비 세무조정 한번 해줘볼까요? 자, 일단은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은 얼마입니까? 회사계상액은 1,600만원인데 1,600만원 중에서 300만원 부분은 했으면 안 돼요. 왜냐면 2015년 9월 20일날 아까 비품한 양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니까 이건 들어가면 안 되죠. 없어진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럼 이건 1,300이고. 그 다음에 정율법. 정율법. 원래 취득가액은 1,500인데요. 3,000인데요. 그 중에서 5,000인데요. 그 중에서 1,500 날아갔으니까 3,500이죠. 맞죠? 유보는요? 유보는 원래 작년에 400 넘어왔었고, 작년에 400 넘어오고, 단기에 100만원 없어져서 300 있었는데 90만원이 사라졌으니까 요것도 유보도 210만원만 있고 즉시상각이 이제 없고. 맞죠? 맞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죠? 400 넘어왔다가 100 사라지고 그 다음에 300 남았는데 30%인 90만원 사라지니까 210 남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누계액은 누계액은 2천만원이었어요. 2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뀝니다. 봐. 2천만원에서 일단 환입했었어요. 환입 얼마였더라? 100만원 했었죠? 100만원 사라지죠? 1900이죠? 1900에 곱하기 아까 30% 사라졌죠? 이게 570만원일걸? 그럼 남는 것은 1100, 그러니까 1900의 70%. 이게 15133. 요것만 남아요. 재미있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10733,800 나옵니다. 한도 초과네요. 226만원, 2266,200, 2266,200의 유보.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은 완성이 됩니다. 자, 뒤에는 무형자산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261페이지의 13번 문제만 유형자산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죠. 문제 1번 10회 2010년 기출문제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무형자산 문제 중에 참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아래의 자료와 관련하여 A제조의 3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회사는 2차 전지개발을 위하여 설립 시부터 준비를 해왔으며 2014년 10월 20일에 개발이 완료된 즉시 외부 판매가 시작되었다.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4년에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다. 개발비의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년도부터 거꾸로 볼게요. 13년도부터 개발비를 1억을 썼었고요. 근데 여기에 연구비로 계상될 비용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일단은 그 송금산입으로 개발비를 800,000만 잡았어야죠. 즉 마이너스 유보를 일단 없애야죠. 그 다음에 14년 보시면요. 14년에는 3억의 개발비가 지출됐었는데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김 개발씨에게 조기 개발을 완료하기 위하여 개발 중에 지급한 성과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 1,000만 원은 문제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개발비가 또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개발 후 해외시장 개척비로 지출된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건 잘못됐죠. 요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2014년 10월 20일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15년이죠. 15년에 개발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 상각비도 15년에 5,760만 원을 지금 잡은 거겠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조어 문제였습니다. 당시 기출된. 자, 2013년부터 세무 조정을 합니다. 이거 송금산입의 개발비에 2천만 원의 마이너스 아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잘못 잡힌 거면. 2번 2014년은 세무 조정이 없겠네요. 3번 2015년에 또 3천만 원의 마이너스 빼야죠. 왜냐하면 해외시장 개척비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산감액분이죠. 즉 마이너스 유보가 무려 5천만 원이 잡힌 문제네요. 1. 뭐부터 해야죠? 감액분 직부인부터 해줍니다. 너 지금 감가상각비 얼마 잡았니? 이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얼마 잡았어요? 5,760 잡았다고요? 너 얼마인 줄 알고 있니? 6억으로 알고 있죠? 너 그 중에 마이너스 부가 얼마니? 5천이죠? 그러면 직부인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480만원. 이거 손불부터 먼저 해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죠. 5,760 잡았다며? 거짓말. 그 중에서 480만원은 직부인이야. 너는 그러면 5,280만원만 잡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6억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에 5천은 아니야. 곱하기 12분의 아까 몇 월에 10월에. 자, 그 다음에 개발비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없네요. 개발비의 상각분 부분 신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5분의 1. 이렇게 하면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도 초과가 이번에도 2,530만 원, 253 맞죠? 253. 그러면 손불에 개발비 이렇게 해서 유보가 됩니다. 맞죠? 문제 2번. 주 한국자동차의 7기 사업연도에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 조정을 하시오. 기간 계산이 필요하면 월화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사는 신차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SJ7, SJ9을 제외하고는 단기에 개발이 다 완료돼요. 어디 보자. 프로젝트가 4개가 있구나.
이게 뭘까? SM인가? SM3인가요? 아니면 K3, K5인가요? 아무튼 3, 5, 7, 9 요 지금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5하고 9은 개발비는 그러니까 7하고 9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7하고 9, 그러니까 밑에 있는 2개는 아직 개발 중이라는 소리고 위에 있는 2개는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리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7기 살고 있는데 제품 판매 게시일이 SJ3랑 5는 각각 7기에 이미 게시가 됐죠. 맞죠? 그러면 지금 7하고 9가 문제인데 7은 내년 7월 1일이면 예정되기를 제품 판매 게시할 수 있고요. 9이 문제구나. 얘가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넘겨보니까 꼭 표시에 SJ9의 프로젝트는 단기 중 개발 완료 전 취소가 됐어요? 취소돼가지고 그냥 회계 처리도 비용으로 떨어버렸군요.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공정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개발비 발생액을 비용 떨었답니다. 문제 없죠? 우리 지금 개발 활동이 불확실해가지고 비용 떠는 것은 안 건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는 개발비의 내용 요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SJ5도 문제 없습니다. 왜 5가 문제 없냐면 개발비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에서 단기 비용 처리하면 이것도 송금불산입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SJ3랑 SJ7만 문제가 있네요. SJ7도 뭐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이게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비용 계상액을 1000만원 있으니까 그냥 바로 손불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손불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SJ3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SJ3만 한번 단기 7월 1일부터 제품 판매가 개시됐으니까 이거는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 세무 조정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얘는 한도만 잘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문제 2번에 SJ3는요. SJ3 좀 볼까요? 1 회사 계상액은 얼마입니까? 회사 계상액은 4천 줬죠? 4천. 한도는요? 한도는 3억짜리에 곱하기 무신고니까 5분의 1 곱하기 3, 12분의 3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6천에 1500 나오네. 1500. 1500이니까 3번에 한도 초과로 바로 손불 2500에 유보. 간단하네. 그리고 아까 SJ7은 구두로 설명드렸죠? 바로 손불. 왜냐면 비용 처리했으니까 개발비에 대해서 1000만원 유보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263페이지 해설에 동그라미 3번 SJ7은 개발비의 자산성이 있으나 이게 판매 개시일이 8기 7월 1일이죠. 8기 7월 1일 맞네요. 내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8기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SJ9은 개발비 등의 무형자산이 도중 개발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개발비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건과 해당 개발비를 전에 송금으로 잡아버렸으라면 이 조건을 2가지 조건만 다 만족해버리면 이 개발비가 개발성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비용 떨어버리면 세법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없는 걸로 봐주기로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비 완료하고요. 계속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